자, 3부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휴일을 끝내고 오늘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 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쌓여 있는데요. 유선남님과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남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잘 쉬셨죠? 아유, 그럼요. 뭐, 방송에는 나왔지만, 네, 쉬는 건 잘 원래 쉬었습니다. 방송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쭉 쉬는 건데 또 방송이 있어서 또 월요일 아침에 또 일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자, 스케줄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스케줄 같은 경우는요, 공장 수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공장 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10개월 연속 침체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로 갈 거라는 예상치가 굉장히 많고요. 이 공장 수주라는 것은 결국 현재 소매 판매점에서 오더를 통해서 제조업체의 문의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공장 수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발표된 지표가 있는데요.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예상치를 조금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항생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방금 전에 발표된 뉴스라서 이렇게 급하게 갖고 왔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양쪽 다 현재 오일 감산을 발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약 30만 배럴을 현재 12월까지 감산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뉴스라고요? 어, 네, 저도 그 파이낸셜 뉴스를 켜놨는데 브레이킹 뉴스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 정확하게 얼마만큼 지금 어디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음. 현재 파이낸셜 주스 쪽에서 뉴스가 떠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선물 국제유가 WTI 선물 가격이 86.9달러 정도까지 또 한 1.6%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참 저희 방송할 때 이런 소식들이 많이 터져요. 자, 잠시 후에 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뉴스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다음 뉴스도 사실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월러 연준 이사가 굉장히 매파적인 말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금리 인상 한두 번이 굳이 경제를 경기 침체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데이터가 나와 봐야 이제 전체적인 금리 인상의 향방이 정해질 거다라는 말을 전달해드렸다는 말씀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비구이 위안, 벽계원, 달러 채권의 이자를 결국 지급하게 돼서 리스크가 크게 감소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비구이 위안에서 지금 달러 채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만기가 어저께랑 오늘과 어저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을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으면서 사실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페이를 완료를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쪽 관련해서 PMI 지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이 지수 자체가 8개월 이후 계속해서 경기 확장 국면이 있었는데 사실상 서비스 관련된 지표는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그래도 중국 내 서비스는 그래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확장세에 있기는 하지만 5월 이후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제조업 지수가 최근에 예상치보다 높아서 주가가 중국 쪽 항생 지수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항생 지수는 좀 크게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로이터에서 나왔네요. 로이터에서 러시아가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3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로이터 뉴스로 한번 보니까 이걸 밝힌 사람이 그 노박 장관입니다. 노박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거죠. 이건 뭐 신빙성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결론 난 거죠. 결론 난 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선물 가격은 거의 2%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87.3달러까지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선남님, 이 뉴스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유가가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참 좀 많이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물론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정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좋긴 한데 참 나머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저 되게 이거 듣고 신났었는데
에어비앤비와 블랙스톤이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네, 현재 에어비앤비와 블랙스톤이 S&P 500에 편입이 될 거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링컨과 뉴엘이 퇴출되게 되고 그 자리를 에어비앤비와 블랙스톤이 S&P 500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디어가 S&P 100에 편입이 되고 월그린이 퇴출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에어비앤비가 특히 금요일 날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에어비앤비, 그 디어앤컴퍼니. 그러니까 제가 좋은 기업은 잘 알아봐요. 주가는 못 맞추는데 좋은 기업은 되게 잘 알아봅니다. 주가는 전혀 모르긴 하는데 에어비앤비가 제가 알기로는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것도 거의 1년 이제 겨우 한 1년 좀 넘었죠.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11월쯤인가 아마 편입이 됐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S&P 500 기업에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 편입되려면 4개 분기 연속 흑자는 일단 기록을 해야 되니까 조건은 만족시킨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이 되는 건 언제일까요? 좀 시간이 걸리나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어비앤비와 블랙스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확실한 결과는 잠시 후에 좀 나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에 일단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8일 즈음 돼서 이제 실제로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밸런싱 데이는 9월 18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그 침체 확률을 내려잡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제에 관련된 불 관련 조금 더 강세의 입장을 좀 발표를 한 적이 많은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원래는 경기 침체 확률을 20%로 잡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실업률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발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침체 확률을 낮춰가고 있는 그 글로벌 IB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이거 증시와는 관계는 없긴 한데 참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준비해 주신 것 같거든요. 다이아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사실 드비어스라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굉장히 커다랗게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증시와는 커다랗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올 수 있어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여러 가지 헤드라인으로 띄워서 갖고 온 뉴스인데요. 일단 다이아몬드 가격이 지금 현재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이유는 현재 미국 내에서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이제 합성 다이아 쪽으로 가는 쪽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등급이라도 천연 다이아인지 아니면 합성 다이아인지 따라서 가격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합성 다이아 쪽이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세이빙한 자금으로 레저나 자신의 여행 혹은 서비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드비어스라는 굉장히 커다란 다이아몬드 회사가 자신들의 천연 다이아 가격을 깎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게까지 과연 전달이 크게 될지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이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화면 하나 열어놨는데 뭐냐면 넷플릭스에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피디님. 이게 뭐 광고는 아니고 뭐 제가 무슨 넷플릭스한테 뭔 돈을 받았겠습니까? 광고는 아닌데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건데 여기 딱 그 내용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산업에 침투한 합성 보석의 실상을 파헤친다. 대중의 인식을 바꿔놓을 산업계 내부자들의 증언이 담긴 탐사 다큐멘터리. 여기서 딱 그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합성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지금 확 커지면서 이 합성 다이아몬드 합성 다이아몬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이게 2022년에 나왔습니다. 2022년에. 콘텐츠는 미리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다이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건 올해고 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얼마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뭐 추석 때나 아니면 쉬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볍게, 뭐 이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뉴스는 뭘까요? 네, 다음 뉴스는 중국 쪽에서 현재 어제자 기준으로 화웨이에서 7나노미터 관련된 칩으로 만드는 폰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여러모로 중국 지수가 오르는데, 그리고 중국 관련된 미국의 칩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현재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중국 쪽에서 수율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정확한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제조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에 비하면 두세 대 정도 뒤처진 지금은 애플은 3나노, 4나노 쪽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두세 대 정도 뒤처진 쪽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로이터에 의하면 40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재 펀딩을 모집해서 현재 칩 쪽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펀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펀딩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펀딩 쪽에서 여러 가지 회사 이름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네, 로이터 쪽에서는 현재 펀드들이 현재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그 업계에 계신 분 이야기하는 걸 좀 옆에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도대체 그 이번에 그 출시하게 된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그 모델이 도대체 어떻게 7나노짜리의 반도체를 만들어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추론만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첫 번째가 14나노의 그 DUV 장비, 14나노 DUV 장비를 좀 비싸게라도,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DUV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약간 옆에 해서 한 번 더 하고 조금 옮겨서 한 번 더 하고 하면은 이제 7나노 정도가 나오긴 한다고 해요. 그렇게 만드는 러셀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게 조금 더 저도 딱 듣기에 약간은 합당해 보였는데, 그 TSMC에서 과거에 좀 대량의 주문 물량이 한번 들어왔다고 합니다. 화웨이에서. 그러니까 그거죠. 제재를 받기 전에 미리 7나노짜리 칩을 좀 빨리 땡겨서 좀 사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들게 되는 거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 만들 수 있는 반도체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내수만 커버할 수 있는 물량 정도로 내놨다. 대신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 이 두 번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아직 어느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어요. 자, 다음 소식은 어디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사실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현재 김정은 북방 위원장이 현재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을 만나서 무기를 거래할 거라는 뉴스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사실상 지금 러시아가 무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북한 쪽에서 여러 가지 포탄, 사실상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장비에 관련해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고, 러시아와 이제 거래를 하려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중 하나인 북한이 사실상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무기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도 꽤 시끄러웠던데,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번 그 말로 실수했다가, 트윗으로 실수했다가 지금 벌금을 물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자 기준으로 굉장히 커다란 화제가 됐던 물건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에 참여해 주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뉴스를 갖고 와봤는데요. 사실 뉴욕에서 이번에 재판소에서 어떤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40밀리언 달러를 투자한 부분들을 일단 투자자들에게 돌려줘라. 얘네들이 테슬라 상폐할 예정이라고 트윗을 올린 것 때문에 주가에 관련돼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돌려줘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2018년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어왔던 내용이고, 이미 결론이 난 내용이고, 2018년에 이미 펀딩 자금이 모여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테슬라 주가에 커다랗게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냥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뉴스를 한번 제가 갖고 왔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0억을 낸다고 해서 이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상 테슬라 관련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내용이고 2018년 기준으로 이미 결판이 났던 음. 내용이라 지금 와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들 그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퀄컴 쪽에서 BMW와 벤츠 쪽에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음성 관련한 피처를 위해서 현재 퀄컴에 관련된 칩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네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BMW와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장거리 모델에 대한 컨셉카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가 관련해서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니콜라에서 다시 또 화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자신들의 차들에 관련된 리콜이 진행 중인데요. 사실상 판매 중지를 선언을 하고 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차종 중에서 하나가 사실 아리조나의 리튬 공장에 있는 니콜라 트럭이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진짜 커다란 위험이다라고 미국에서 이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붙게 되면은 불을 끄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몇 시간 내내 타오를 수 있는 화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니콜라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리콜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가 남으로써 사실상 니콜라에서 추가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꼭 자동차를 빌딩 내에 주차하지 말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밖에다 주차를 해라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화재의 원인은 현재 배터리 팩에서 이 배터리의 오버히팅을 막아줄 쿨런트가 이제 냉각제라고 하나요? 냉각제가 이제 새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어난 화재라고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기차를 개발하는 거는 누구나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양산하는 과정이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때 우리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테슬라 막 흑자 전환하고 할 때 뭐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 다 투자하고 했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개발은 한다. 양산 어렵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참 잘 들었었더라면 우리가 좀 실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니콜라는 약간 사기건도 있었고요. 자, 노보노디스크 계속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네요. 네, 노보노디스크가 사실 어저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영국에서 LVMH를 뛰어넘기는 했습니다. 일단 뛰어넘고 나서 더 좋은 소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위고비가 영국 쪽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배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파는 것과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공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LVMH 영국에서 지금 현재 이제 유럽 쪽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평가받는 기업 중 하나를 이제 현재 제쳤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번에도 유선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캐털란트라고 하는 CMO 기업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이거 주사제를 만드는데 그 문제가 해소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노보노디스크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업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회사별로 일단 여러 가지 매수 의견이 나와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JP모건과 웰스파고에서 매수 의견 유지와 목표가를 예전에 설정했던 부분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125달러와 110달러의 목표가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를 통해서 매수 의견으로 그리고 126달러에서 150달러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워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지 주식 병합을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주식 병합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국 시장이 조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일단 그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한 가지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지표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제가 이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할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4.7 정도까지 꽤 많이 반등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좀 회피 심리가 나타나고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을 좀 찾아가고 있나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화면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보신 것처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2023년 3월 9일에 기록했던 게 한 105.3 정도. 이때는 근데 그래도 하락세라는 건 너무나도 분명했을 때였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안전자산 수요인가? 이게 뭔가 좀 불안한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달러가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의 수요가 많다는 건데 달러 수요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사지 않습니다. 결국 채권의 형태로 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좀 다소 안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무조건 뭐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나? 라는 생각과 함께 시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출발한 걸 보면요. 약간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긴 해요. 나스닥 지수 0.3% 정도 하락하고 있죠. 다우 뭐 약간 오른다고 하지만 0.03% 오르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S&P 500도 현재 한 0.14% 정도 약보합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뉴스 나왔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추가 감산한다고 했었잖아요. 추가 감산한다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WTI 가격 함께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7.46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상승폭만 거의 한 2.23%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은 시장의 우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종목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정유주입니다. 엑소모빌 1.5% 올라가고 있고요. 쉐브론도 1.5%. 그 외에 나머지 미드스트림 기업들도 지금 한 1.1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정유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저도 재밌는 뉴스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요거 말고 요거부터 보시죠. 제가 어제 유선남님한테 8월 테슬라의 중국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한 9.3% 증가했다고 해서 84,000대가 팔렸잖아요. 이게 잘 나온 거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외신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격 인하를 세게 한 거예요.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굉장히 세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난 8월에 좀 완만했다라는 평가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팔렸는지를 좀 장기간 추세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건데요. 맨 마지막 8월치가 84,000대, 그리고 그 전월치가 뭐 6만 대, 그리고 그 전월치는 뭐 한 9만 대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20년대에는요, 그리고 20년대랑 21년대에는 굉장히 빠르게 중국 내 판매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22년부터 그리고 특히 2023년 들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들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랑 2021년대에 빠르게 증가했던 건 맞는데, 그리고 지난 6월에 6월과 7월, 그러니까 7월보다는 빨리 증가한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트렌드로 보면은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했고, 자, 그리고 딱 이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와 블랙록이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리밸런싱은 9월 18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건 에어비앤비의 이익을 언제 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익 실적인데요. 보시면 2022년 2분기의 첫 번째 흑자 전환, 그러니까 그 전에 적자 한번 있었으니까 그 빼고 연속 흑자 전환을 놓고 보면은 2022년 2분기의 첫 번째
흑자,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5개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는요, 그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어요. 물론 관심은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 나스닥 100 지수는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도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면 100 지수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적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탈도 빨리 해요. 근데 만약에 에어비앤비가 S&P 500 지수까지 포함이 된다? 이미 4개 분기 이상 흑자를 냈고 S&P 500 지수까지 포함이 된다면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꽤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새로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냥 어제 거 다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노보노디스크가 그 루이비통을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거였다면 지금 이제 역전했습니다. 이미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기업인데 덴마크 GDP보다도 더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한 개의 기업이 덴마크의 GDP를 능가하는 이 노보노디스크,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짚어드렸지만 초반 분위기 유선남님께서도 부족한 거 채워주시죠.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지금 현재 주가가 여러모로 흔들림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주가들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일을 사용하게 될 이제 항공주들이 좀 급락하고 있고, 테슬라는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런 소식이 어제 엊그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관련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40밀리언 달러를 내야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2.54%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장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자체가 커다랗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주는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림 없이 뭐 박스권에서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일주들이 아마 앞으로 조금 관망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선 오일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제조업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일 관련해서 감산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꼭 명심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화요일 미국 시장이 출발하기 전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전기차 기업들이 좀 다 같이 올라가네요. 샤오퐁도 한 4.7% 올라가고요. 리비안도 1.2% 올라가고, 니오도 한 1.1% 올라가고요. 테슬라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테슬라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딱히 새로운 뉴스가 보이진 않습니다. 자, 크게 새로운 뉴스가 좀 보이진 않습니다. 네. 크게 새로운 뉴스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그 금요일에 휴일 있기 바로 직전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S랑 X 뭐 가격 인하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8월에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다, 완만하게 팔렸다, 이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에 워낙 크게 작용을 했던 터라 오늘은 좀 반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특별한 뉴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내일 9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